안녕하십니까. 횡령예방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공금횡령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 사장님들이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면 그 회사의 자산을 직원이 횡령하는 경우가 있고, 반대로 이제 뭐 사장님이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많지 않겠죠. 근데 이제 직원들이 그 회사의 재산을 횡령을 할 때 그 사실을 이제 인지를 못합니다. 이게 횡령인지 뭐 문제가 되는지. 왜냐하면 회사가 뭐 내 거 같기도 하고 내가 오랫동안 있는 직장이다 보면 내 재산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견물생심이라고 하죠.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엄연히 법이 있으니까 그 공금횡령죄, 즉 횡령도 범위가 넓지만 죄가 될 정도로 무거운 게 어떤 게 있을까, 이 사례가 횡령에 해당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로 오늘은 베스트 질문과 답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금횡령죄의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첫 번째는 광진구에서 의류노동매업을 하시는 이 사장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. 우리 회사 직원이 있는데 회사의 물건인 의류를 팔면서 개인 통장으로 별도로 돈을 받았습니다.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우리 사장님이 알게 돼서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이제 속상하시고 너무 힘드셨다고 하시네요. 왜냐하면 그 직원이 결국엔 그 돈 1억도 주지도 않고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장님께서는 사람도 있고 받을 돈도 못 받았고, 그다가 이제 회사의 의류도 그렇게 넘기게 돼서 뭐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으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이럴 경우에 공금횡령죄가 되냐, 그리고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하냐. 우선 공금횡령을 저질렀다면 징역형을 당연히 살 수 있고요. 벌금도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경우는 공금횡령의 정의가 회사의 자산을 맡겨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를 개인이 임의로 가져갔을 경우에 공금횡령에 해당되고요. 이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공금횡령죄에 당연히 해당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공금횡령죄 그 두 번째 질문은요, 송파구에서 콘도 회원권 분양 및 중개업을 하시는 장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네요. 거래처가 있는데 그 거래처에 직원이 있었고, 우리 장사장님 이 회사에도 직원이 있었는데 둘이 이제 연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회사, 장사장님 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비용 처리를 하면서 그 거래처한테 준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 여직원이 이 직원, 남자 직원의 연인 관계라서 그 돈을 임의로, 그런 거죠. 비용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증빙 처리하고 그 돈을 여직원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빼돌린 걸로 밝혀졌네요. 믿었던 직원인데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장사장님은 이 직원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. 자기가 봤을 때 사기인 것 같기도 한데, 공금횡령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많고, 피해자, 즉 피해자를 보호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법률상 저촉이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. 특히 이제 이 부분도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, 이 사장님도 어떤 심증만 있었지, 그리고 자백까지도 있었지만 결국엔 물증이 없어가지고 결국엔 이 직원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. 공금횡령죄라는 게 굉장히 좀 무거운 벌이니까, 이게 무거운 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각별히 좀 유념을 하시고요. 직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몇 푼 한다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사장이 나를 깜빡이 집어넣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피같이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빼가면 굉장히 좀 화가 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공금횡령죄가 굉장히 처벌이 굉장히 무겁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. 공금횡령죄 그 세 번째 질문은요, 인천 서구에서 마트를 운영하시는 손 사장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. 이제 마트에 있다 보니 캐시어 했던 것 같고요. 캐시어가 자꾸 이제 잔돈 하루에 뭐 몇만 원씩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훔쳤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잔고하고 캐시 금고하고 안 맞겠죠.
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그걸 알고 손 사장님이 직원을 불러다가 조용히 얘기했죠. 금액이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을 가져가면 근거에서 가져가면 횡령으로 널 올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직원이 결국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이 사장님도 굉장히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. 화도 많이 나고 말도 안 듣고 직원이 뭐 계속 이렇게 금액은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조금씩 가져가니까 사장님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. 공급 횡령죄라는 게 뭐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빈도, 반복 횟수, 그다음에 고의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점 꼭 유의하시고요. 특히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랄지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케이스니까 꼭 주의하시고 우리 사장님들도 뭐 처음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. 뭐 금액 얼마 안 되니까 직원이 그냥 봐주자. 근데 이러시면은 그 금액이 소잃고 약간 고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금액이 본물처럼 늘어날 수 있습니다. 한 명이 그러는 걸 알았다면 다른 직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점 우리 사장님들 좀 아시고요. 금액이 처음에는 작더라도 이게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서 공공횡령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서 횡령 예방 전문가 윤정태 의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